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인텔 울트라 7 시리즈 265K 기반의 작업용 PC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죠. 4월 5일 토요일 날 한 여성분께서 오셨었는데, 이전에도 저한테 컴퓨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 중에 계셨는데, 이번에 그 작업 용도로 조금 더 좋은 사양의 PC를 견적과 이제 제작 의뢰를 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셨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다소 1시간 남짓한 견적으로 이제 시간으로 이제 견적 완성이 됐었는데, 아무튼 꾸민걸 PC에서 견적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여성 고객분께서는 어느 정도 작업량,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나 쓰고 있는 PC에 대한 사양,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 빨리 1시간 정도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제가 왜 이 부품을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또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재고 상품을 두지 않아서 좀 더 보다 폭넓은 그 견적 작성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있게 되면은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 견적에다가 넣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워런티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도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고 제작 의뢰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상품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님의 입장이 되어서 부품 하나하나 선정과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좀 더 빨리 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미뤄진 이유가, 제가 주로 쓰는 공구가 있는데, 뭐 요 칼 저번에 제가 잃어버려 가지고 한참 고생했었죠. 요 칼 요거는 새로 샀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이게 없어져 가지고 한 이틀 내내 한번 가게를 한번 다 뒤져봤는데 다행히도 찾았어요. 이게 이제 손에 익는 한 20년 정도 만졌던 드라이버라, 이게 있어야 좀 더 저도 세심하고, 계속 이게 없었을 때는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아, 언제 찾지, 언제 찾지?' 계속 찾아야지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다행히도 찾고, 이제 작업을 말끔하게 완료하고, 이제 출고 테스트까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했고요. 자, CPU는 265K입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13세대, 14세대 인텔 CPU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그대로 인텔로 넘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경험상으로서는 한 10대 정도 265K가 출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작업용으로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게임상에서는 라이젠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뭐 라이젠에서도 뭐 게임도 되고 뭐 작업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텔을 주로 쓰셨던 분들의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딱 그런 신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쉽게 깨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텔 요거 265K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에 조금 더 비중을 뒀죠. 안정성 있게 했고, 작업용으로 쓰시기에는 괜찮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CPU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5K입니다. 자, 이렇게 정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CPU만 딸랑 들어있어요. 쿨러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에센코어 클레브 DDR5 6400 클럭이에요. 6400. 보통 5600 많이 쓰실 텐데 6400으로 해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쾌적한 환경, 좀 더 빠른 빠릿빠릿한 체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6400 나와 있고, 그리고 32기가 두 개로 해서 64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서 아주 쾌적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위에 뭐 방열판, LED 방열판은 기본이고 LED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이따가도 부품 보시겠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단지 케이스 외관 디자인, 요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일단은 PC 내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어쨌거나 6400에 방열판 있고 하고, 가격이 적당하고 무상 AS 기간이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별했을 때 이 제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삼성 메모리 이슈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거의 없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고사양의 PC라던가 이런 거에 삼성 제품을 넣기는 저도 약간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너무 비싸고, 또 SK 하이닉스의 부품을 가져와서 생산하는 에센코어 제품으로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을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개, 32기가짜리 2개가 들어가 있고요. DDR5 되게 큼지막해요. 높이가 낮지가 않아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통사 AS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이제 AS 받을 때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T705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보시면은 2테라예요. SSD 용량에 대해서는 작업자분들한테는 화가로 따지게 되면은 도화지 캔버스의 크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용량이 최대한 C 드라이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속도도 잘 뽑아줍니다. 한 14,500, 물론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14,500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용량도 2테라고, 뭐 이 SSD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현재 너무나도 비싸고, 그래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 5년이라 그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같이 고객님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품 스티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스티커 붙여줬습니다. 대원 CTS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된 아웃풋된 자료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뭐 2테라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4테라로 해서 그냥 쭉 쓰시게끔 용량을 4테라로 선택을 했고, 2025년 4월 제품이라 이제 무상 AS 기간 2년 넉넉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 CTS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5070 Ti입니다. MSI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객님께서도 별도로 보신 견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딱 픽스를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딱 이게 좋죠. 이 이상은 조금 너무 비싸고, 또 이 이하는 또 사기에는 또 너무 깨림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용에서는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은 5070 Ti 정도만 돼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3펜 제품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백플레이트도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지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누워서 이불을 덮잖아요. 그럼 어때요? 숨이 막히고 이불을 딱 걷게 되면은 상쾌한 공기가 칵 들어왔을 때 숨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발열적으로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새 거라서 나 못 뜯겠어, 안 뜯고 그냥 조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뜯고 조립을 하시는 게 조금 발열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뜯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소닉 제품이고요. 전격 1000W고 이제 골드 80 플러스 골드 그레이드를 받은 제품이죠. 뭐 이 제품이야 뭐 원체 유명한 제품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무상 AS 기간은 10년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 포장 외에 또 비닐로 하나 더 떼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닉스 정품 파워 새 거를 샀는데 비닐 포장재가 없다 그러면 조금, 시소닉 제품 샀는데 없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품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입니다. 이 제품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소쿨, 그 다음에 RC1920 디지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RC1900 같은 경우도 이미 공랭 쿨러계의 대장급이라고, 소쿨이 일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 그거를 좀 리뉴얼 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없었던 위 상단 방열판, CPU 쿨러 방열판 상단에 CPU 온도와 그 다음에 TDP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쿨러입니다. 이미 검증이 된 쿨러예요. 265K의 공랭 쿨러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쿨러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패키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는 130ml고 하나는 120ml일 거예요. 그죠? 쿨러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그 방열판이 달려져 있는 튜닝 램을 장착할 때 그거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조립한 것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호환성 괜찮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890이고요. 아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7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전원부 등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방열판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아머 실드는 기본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조립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M.2 이제 슬롯 하나를 열어가지고 이제 SSD부터 장착을 하게 됩니다. SSD부터 장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쿨러를 다실 때 방열판 간섭 때문에 다시 다 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립을 하실 때는 SSD부터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나 열었고요. 여기다가 방열판 그 밑에 써멀 패드가 있는데 써멀 패드 하나 뜯고 비닐도 그것도 뜯어야 돼요. 그 다음에 SSD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덮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한 거고, 그 다음에 RC1920 그 쿨러를 달기 위해서 기본 가이드 요거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이드 설치하고 이제 방열판을 이제 장착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먼저 달아놨어요. 메모리 하나를 먼저 달아 놓으셔야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하나를 제가 달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달았는데 일단은 간섭은 없어요. 그죠? 방열판과의 메모리 머리통과는 간섭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펜이 장착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펜을 다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이렇게 다 장착을 했죠. 근데 깔끔하게 딱 높이가 이렇게 쫙 올라오지 않고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는 방열판 쿨러, 방열판 펜, 방열판 펜인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펜, 방열판, 펜, 방열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도저히 호환이 안 돼. 쿨러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전 동영상 보면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메모리 방열판이 있고 좀 높이가 있는데 쿨러 펜과의 간섭이 완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죠? 딱 맞게끔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높게 올라오게 되면 좀 외관상으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펜 자체가 그 방열판을 잘 식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된 상태고, 혹시라도 이 쿨러와 이 메인보드 오늘과 같은 비슷한 사양이라던가 이거 똑같은 사양을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램 방열판과 호환성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도 뭐 다나와 거기에다 보면은 쿨러 댓글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보드 메모리와 호환이 됩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보시고 이 메인보드와 이 메모리 그 다음에 쿨러는 호환성이 좋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 한 18만원 거의 20만원에 육박한 케이스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저도 좀 생소한 브랜드이긴 한데 프락탈 디자인 팝 XL 이거를 한번 조립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감 처리라던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넓이가 좀 많이 넓은 분이 조립을 하셨으면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팔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케이스 자체 무게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거 내일이나 오늘 이거 수령해 갖고 가실 텐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실 건지, 물론 차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들어서 집까지 드리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여성분이 하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케이스는 고객분께서 한번 저랑 같이 하나씩 보면서 고르셨어요. 이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는 바로 뭐 소음, 뭐 외관, 뭐 이런 거는 다 뒷전이고 뒤에고, 일단은 케이스에 대한 다리가 예뻐야 되고, 전면부 봤을 때 아주 깔끔하게 뭐가 뭐 휘황찬란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케이스 잘 선택하셨어요. 비록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관부터 사실 마음에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이 케이스 정말 잘 샀다, 예쁘다 계속 하시면서 이쁘다 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 옆에도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딱 조립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이 일반 PC보다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제 팔로도 이렇게 둘러서 뭐 하고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 내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4테라짜리 하드 디스크부터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구성품들도 되게 탄탄하게 잘 왔어요.
그 방진 그 진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 링이라고 해야 되나? 패드 같은 것도 다 있고 이거 다 사용해서 조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테라짜리 하드 디스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필요한 부분 모듈 장착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 안착시켰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케이스 굉장히 괜찮거든요. 또 이거에 꽂혀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범용 나사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좀 헛돌아요. 그래서 꼭 케이스에서 동봉해주는 요 나사들로 메인보드를 고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짤 팁입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케이스의 최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케이스의 최고의 단점이 펜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을 하려 그러면 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장선 저는 3,000원에 팔고 있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1,000원, 2,000원 할 거예요. 물론 배송비 붙으면 저보다 더 비싸요. 근데 저는 3,000원에 팔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요거가 꼭 필요합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딱 연결을 하시면 깔끔하게 된다는 거. 요거 없으면은 안 돼요. 선이 짧아가지고 어느 펜 하나만 돌아가고 3개 펜은 포기를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되니까 이 케이스를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품 스피커. 꾸미거 PC에서 제작된 컴퓨터들은 다 제가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 이 비품 스피커는 특정한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패턴으로 알려주거든요. 메모리 쪽에 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CPU라던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제 이상 증상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를 장착하는 이유는 멀리 이제 택배로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메인보드 제조사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비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정상적인 부팅을 알렸을 때 삑 한번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택배로 보냈는데 컴퓨터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서 컴퓨터 한번 전원 켜주세요 했을 때 제가 전화 소리로 삑 하고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은 본질은 정상인 거예요. 그럴 때는 외장 그래픽 카드에다가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지 않으셨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케이블도 빠뜨리고 막 켰는데 모니터랑도 연결도 안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꼭 장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일단은 HDMI 포트를 제가 하나 이렇게 캡으로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DP 3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 총 모니터는 4개, HDMI 하나, DP 3개까지 연결하실 수가 있고 여기 와이파이 요거는 메인보드 구성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파이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시선이 이렇게 조금 깔끔하고 예뻐 보입니다. 딱지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켜봤어요. 삑 하고 우렁찬 소리와 함께 첫 부팅 할 때는 저도 20년 동안 조립도 하고 그랬지만 이때가 제일 설레이고 제일 쾌감이 드는 그 소리죠. 삑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요. 지금은 다른 거 세팅 안 했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이 지금 4800으로 나온다는 게 조금 인상 깊습니다. 나머지 SSD라던가 이런 거는 다 지금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버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F7 버전이고요. 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니까 2025년 3월 12일 날 올라온 게 F16 버전이 있더라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이오스 뭐라고 해야 돼? 버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버전 2024년 9월 3일 건데 이제 올리는 거죠. 2025년 3월 12일로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버그 같은 거를 픽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메인보드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괜히 이거 했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아예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라든가 센터로 메인보드를 보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내가 꼭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다, CPU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다니까는
인식이 안 되고 전에 CPU가 인식이 돼.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식이 되거든요. 그때는 내 스스로 잘할 자신이 없다, 능숙하지 않다, 그러면 주변에 능숙하신 분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컴퓨터 가게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일 없도록 무엇보다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버전은 F16 버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메모리 클럭이 지금 4800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XMP, EXPO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치 값들을 수동으로 다 넣어가지고 또 안정성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거는 메모리 제조사에서 딱 우리 이 메모리는 이 수치로 딱 쓰면은 안정적이야 라고 해서 공개해주는, 알려주는 프로필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불러와서 6400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클럭 6400으로 되어 있고요. 잘 되죠. 그 다음에 쿨러도 잘 돌아가고 있고 조립대에서 한번 켜져 있는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와 CPU 온도와 TDP를 한번 실행을 시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장하게 나오고 있고요. 위에 있는 거 이제 파란색 게이지는 이제 사용률이라고 해서 내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거나 뭐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용률인지 온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를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SSD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지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T705 이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읽기 쓰기가 지금 거의 수치가 비슷하죠. 12444 굉장히 잘 나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제가 기존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이제 두 번째 구매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PC와 현재 PC의 조금 성능 비교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2021년 2월 9일날 저한테 구매하신 PC의 사양을 한번 보니까 라이젠 3800XT예요. 그래도 괜찮은 CPU죠. 그 다음에 오늘 구매하신 거 265K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수치를 나타내는 뭐 그냥 그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확연하게 한 60% 정도의 성능 갭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죠? 딱 보이실 거고요. 뭐 코어 스레드 아무튼 작업으로 사용하셨을 때는 엄청난 지금 쾌적한 환경을 아주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한번 볼까요? 그래픽카드를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2D 위주의 업무셨는지 그래픽카드가 한참 비쌌을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는 1650 슈퍼로 하셨어요. 1650 슈퍼로 하셨고 오늘은 뭐죠? 5070 Ti죠. Ti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 70% 정도 성능 갭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한번 돌려보시면 아주 이야 우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도 그 전에랑 지금이랑 뭐 따지게 되면은 3200에서 지금 6400으로 했으니까 메모리 속도가 2배로 뛰었고 용량도 32기가에서 지금 64기가로 했으니까 용량도 2배고 SSD는 그전에는 한 3000대의 속도였는데 지금 12000 정도 나오잖아요. 12000이니까 SSD 속도도 약 한 4배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뭐 되게 작업을 하시는데 되게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인텔에 대한 아주 좀 불안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소가 되었다. 혹시라도 인텔 작업용 PC를 고민하고 있는데 라이젠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뭔가 그러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15세대 이 CPU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분께서도 이 작업용 이 PC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고 또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아무튼 날로 번창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꿈글 PC 믿고 더 이 다음 PC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PC로 아무튼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